2025년 7월 4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이름의 법안에 서명합니다. 바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금박 아래에는 100년간 이어져온 연방정보 시스템의 해체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라는 아주 냉혹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청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그냥 날짜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새 행정부가 어떻게 전격전을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임기 시작 딱 한 달 만에 정부 조직을 뒤흔들고 반년도 안 돼서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세금과 복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요. 말 그대로 속도 자체가 무기였던 셈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동력은요, 아주 익숙한 이름과 강력하고 또 논쟁적인 리더를 가진 새로운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정부 시스템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조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인터넷 밈에서 따온 듯한 이 가벼운 이름과는 달리 그 목표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료주의적 낭비라는 이름의 괴물을 뿌리 뽑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3만 명 이상. 이게 그냥 구조조정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건 다시 말해 정보의 기억과 역량이 통째로 삭제된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행정국가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이걸 정부기관의 핵심 역량을 일부러 약화시키고 직업 관료들을 행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봤습니다. 효율화가 아니라 사실상 사유화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부 조직을 재편한 뒤에 행정부는 드디어 가장 큰 무기를 꺼내듭니다. 수십 년간의 미국 복지 정책을 뒤바꿀 그리고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법안, 바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OBBBA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법안 정말 노동자랑 노년층을 위한 엄청난 선물처럼 보였어요. 2017년에 인기가 많았던 감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새로운 비과세 항목까지 추가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세를 해주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법안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말이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떤 복지 프로그램도 삭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소득층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은 역사상 가장 큰 폭인 12%가 삭감되었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초당파적인 기관인 의회 예산국 CBO가 분석해 보니까요, 정부는 10년 동안 9,17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1,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대가로 말이죠.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부는 근로요건을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비평가들은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잃게 될 거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죠. 결국 이 모든 감세의 최종 청구서는 미래 세대한테 넘어간 셈이죠. 초당파 정책센터는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부채를 3조 4천억 달러나 늘릴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붙게 될 어마어마한 이자는 아예 계산도 안 한 수치입니다. 이런 비판적인 예측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공식 재정 분석 기관인 CBO의 신뢰성을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의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있어서도 극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었죠. 이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 법안을 거의 해체하면서 비평가들은 미국이 청정에너지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꼴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추의 친구, 시추에라는 구호 아래 화석연료 사용은 적극적으로 장려했죠. 자, 이렇게 경제를 넘어서서 이 변화들은 정부의 권력과 목적 그 자체를 더 넓은 차원에서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도구는요, 정말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낡은 법의 부활이었습니다. 200년도 더 지난 1798년의 적국임법. 행정부는 이 유령 같은 법을 다시 꺼내들어서 새롭고 공격적인 이민 단속 캠페인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정책은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활동가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 시민까지 표적으로 삼는 작전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두 개의 다른 미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금을 낮추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효율적인 정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회 안전망이 해체되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근본적으로 재편된 사회가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실험은 미국을 속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는 재편되었고, 감세라는 선물 뒤에는 사회적 비용이 숨겨졌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아름답다는 법안이 남긴 청구소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